박정은 씨, 8번 창구 고객 민원이요. 빨리 처리 좀.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금 실적 아직 제로잖아요. 점심 전까지 최소 2건은 따야 해요. 박정은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기 무섭게 쏟아지는 고객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하거나 짜증이 가득했다. 정은은 창구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켜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어제도 야근이었다. 그제도 야근이었다. 첫 번째 고객이 앉았다. 중년 남성이었다. 인사도 없이 통장을 던지듯 내밀었다. 이체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랑 받으실 분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거 왜 내가 말해야 돼요? 그냥 여기 적힌 대로 하면 되잖아. 통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정은은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참아야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죄송하지만 보안상 고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 진짜. 요즘 은행들 왜 이래?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성은 투덜거리며 계좌번호를 불렀다. 정은은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체 완료. 영수증을 건네자 남성은 그것마저 확인도 않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감사하다는 말은 물론 없었다.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네 번째 고객.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정은의 미소는 점점 굳어갔다. 그래도 그는 표정 관리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게 직업이니까.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점심시간 직전 라영이 정은의 자리로 다가왔다. 같은 창구 직원인 라영은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였다. 정은아, 오늘 실적 어때? 아직 하나도 못 땄어. 진짜? 송 지점장이 또 뭐라 하겠네. 점심 먹으러 갈래? 내가 쏠게. 아니, 괜찮아. 나 점심 거르고 오후에 집중해 볼게. 라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은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돌아섰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다. 정은은 잠시 허리를 펴고 목을 돌렸다. 어깨가 결렸다. 눈이 피로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다. 실적을 채워야 했다. 적금 상품 안내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머릿속으로 멘트를 연습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이었다. 허름한 회색 외투를 걸치고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번호표를 뽑는 노인의 손이 떨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표를 뽑아냈다. 그리고는 대기석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정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저 나이에도 직접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 복잡한 절차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몇 분 후 전광판에 노인의 번호가 떴다. 하지만 노인은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어서는 데만 10여 초가 걸렸다. 다른 고객 몇몇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 중 한 명이 작게 혀를 찼다. 정은의 창구로 노인이 다가왔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팔을 살짝 잡아들였다. 천천히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정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통장.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네, 통장 주시겠어요? 노인은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거렸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서 통장을 찾는데 또 시간이 걸렸다. 정은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옆 창구에서 일하던 김민수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이었다. 드디어 통장이 나왔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은은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다. 잔액이 찍혔다. 86만 원. 그게 전부였다. 잔액은 86만 원이세요. 다른 업무 더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확인만 하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정은은 통장을 돌려드리며 진심으로 말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삶의 무게 같은 것.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정은은 재빨리 일어나 다시 팔을 잡아들였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은행을 나갔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정은 씨, 송기철 지점장이었다. 정은은 화들짝 돌아서며 자리에 앉았다. 네, 지점장님. 아까 그 노인 고객, 뭐 하신 거예요? 잔액 조회 도와드렸습니다. 잔액 조회요? 86만 원짜리 통장 가진 노인한테 5분을 쓴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고객 두세 명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객이신데요. 고객? 그래요, 고객이죠. 근데 박정은 씨, 우린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을 내야 한다고요. 적금 하나, 보험 하나 팔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송기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다. 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퇴근 전까지 적금 2건 꼭 채우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조회 때 얘기 나눠야 할 겁니다. 송기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정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라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아? 응. 저 사람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사람을 대하는 게 잘못인가? 친절이 잘못인가?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정은은 은행을 나섰다. 적금은 겨우 한 건 성사시켰다. 목표에는 미달이었다. 내일 또 혼날 게 분명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은은 문득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참 친절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게 그날 하루 중 유일하게 들은 감사의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송기철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조회 시간이 두려웠다. 9시 정각. 직원들이 소회의실에 모였다. 송기철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 실적 정리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78% 달성. 형편없네요. 그의 시선이 정은에게 향했다. 박정은 씨, 적금 2건이라고 했죠? 한 건 성사시켰습니다. 한 건? 2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50%예요? 그럼 앞으로 목표를 반으로 줄여드릴까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오늘은 꼭 목표 채우세요. 이해했죠? 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정은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 속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라영이 커피를 하나 건네며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 오늘은 잘 될 거야. 고마워.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다. 오늘도 똑같을 거라는 걸. 실적은 노력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억지로 권유할 수도 없었다. 그건 정은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리고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은은 평소처럼 창구에 앉아 손님을 맞았다. 업무 처리, 이체, 예금 조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오전 11시쯤 은행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제 그 노인이었다. 한도윤. 통장에 찍힌 이름이었다. 노인은 어제와 똑같이 낡은 외투와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정은은 가슴 한편이 또 먹먹해졌다. 저분은 왜 이틀 연속으로 오신 걸까? 잠시 후 노인의 번호가 불렸고 노인은 다시 정은의 창구로 왔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잔액 좀 확인하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어제와 똑같은 절차였다. 통장을 꺼내고 기계에 넣고 잔액을 확인했다. 86만 원. 변동이 없었다. 잔액은 동일하시네요. 다른 업무는요? 아니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났다. 정은은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팔을 잡아들였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정은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업무. 잔액 확인만 하고 가시다니.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 김민수가 옆에서 속삭였다. 저 노인 이틀째네. 뭐 하시는 거래? 잔액 조회요. 어제도 오늘도 이상하네. 혹시 치매 있으신 거 아냐? 계속 까먹고 오시는 거 아니고? 그럴 리가요. 아니면 외로워서 그러는 거든가.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많잖아. 말 상대가 필요해서 은행 오는 경우도 있대.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의 눈빛에는 외로움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다음 날, 노인은 또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한도윤은 매일 은행을 찾았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복장,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언제나 정은의 창구로 왔다. 오늘도 잔액 조회세요? 네. 통장 주세요. 반복되는 대화. 하지만 정은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정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른 용무는 없으세요?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 노인은 잠시 정은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여기가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정은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슬픈 느낌이 들었다. 한편 송기철 지점장은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았다. 그는 정은을 지점장실로 불렀다. 박정은 씨, 요즘 매일 오는 노인 고객 있죠? 네. 86만 원 통장 가진 그 사람. 매일 잔액 조회만 하고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고객이신데요. 고객이긴 한데 우리한테 이득이 없는 고객이에요. 알겠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자꾸 찾아와요. 시간만 잡아먹는다고요. 정은은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다. 적금이든 보험이든 상품 하나라도 팔 수 있는 고객한테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지점장실을 나오면서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분했다. 고객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게,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게. 그날 오후 노인이 또 찾아왔다. 정은은 평소처럼 맞이했다. 하지만 송기철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은은 그 시선이 느껴졌다. 노인과의 업무를 마치고 정은은 작게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은 씨. 정은은 깜짝 놀랐다.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명찰을 받겠지만 그래도 놀라웠다. 힘내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노인이 나가고 정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라영이 다가와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정은은 알고 있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정은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송기철 지점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모든 직원이 놀라 지점장을 쳐다봤다. 송기철은 모니터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문제가 터진 것 같았다. 그리고 정은은 직감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은행은 술렁였다. 전날 저녁 터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송기철 지점장이 처리한 고액 대출건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다. 대출 금리를 잘못 적용해 은행 측에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
본점에서 조사팀이 내려왔다. 송기철은 회의실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이번엔 진짜 큰일 난 거 아냐? 지점장이 직접 실수한 거면 책임 못 피하지. 근데 저 사람이 순순히 인정할까? 라영이 정은에게 속삭였다. 정은아, 왠지 불안한데. 저 사람 성격에 자기 잘못 인정할 리 없잖아. 그래도 이번엔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게 문제야. 증거가 명확할수록 더 발악할 거야. 라영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송기철이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험악했다. 그는 곧장 정은의 자리로 다가왔다. 박정은 씨, 지점장실로 와요. 네, 빨리요.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점장실로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 송기철은 책상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박정은 씨, 네, 지점장님. 저 대출건 말이에요. 내가 처리한 거 맞아요. 근데 최종 확인은 당신이 했잖아요. 정은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아니요. 저는 그건 담당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당신이 했어. 서류에 당신 결제 사인 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 대출건 처음 듣는데요. 송기철은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정은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여기 봐요. 당신 사인 있잖아. 정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결제란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뭐?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누가 흉내낸 거예요. 송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송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점장님,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로 저는. 닥쳐요. 송기철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정은은 움찔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본점에서 조사 나왔어요. 이 문제 책임자가 누가 되든 누군가는 잘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박정은 씨. 송기철은 차갑게 정은을 노려봤다. 당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죠?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협조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본점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이 최종 확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로 놓쳤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어차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요. 당신이 져요. 그러면 나도 당신 챙겨줄게요.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송기철을 바라봤다. 제가 왜 지점장님 잘못을 뒤집었어야 하는데요? 왜긴 왜예요. 당신이 평직원이니까. 나는 지점장이고. 이게 조직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혁외송모.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송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박정은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당신 앞으로 승진은 없어요. 아니,
이 회사에서 버티기도 힘들걸요?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송기철은 비웃듯 웃었다. 후회할 거예요. 나가요. 정은은 지점장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잘한 걸까? 이러다가 정말 잘리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오후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송기철은 정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걸지 않았다. 라영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은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인데? 정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지점장이 자기 실수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라영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진짜? 응. 근데 나 거절했어. 정은아. 라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은을 바라봤다. 그거 알아? 저 사람 진짜 무섭다고. 한번 찍히면 끝까지 괴롭힌다고. 너 괜히 나섰다가 더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순 없잖아. 알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같은 평직원이 지점장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 승진은 물론이고 인사평가도 꼴찌되고 결국엔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 정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라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현실은 그랬다. 그날 저녁 정은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노인 한도윤이 은행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다른 고객들은 거의 다 나갔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 중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정은의 창구로 다가왔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정은은 평소처럼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노인은 그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시네요. 정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날카로웠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힘든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네. 정은은 그만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인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괜찮습니다. 우는 것도 힘이에요. 정은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고객 앞에서.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은 씨. 네. 사람이 사람을 지킬 때 생기는 힘이 있지요. 네. 옳은 일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정은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은 너무 묵직해서 쉽게 잊히지 않았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하려다 많은 걸 잃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힘내세요, 정은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노인이 나가고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영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은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칠간의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본점 조사팀은 여전히 지점에 머물며 서류를 뒤지고 직원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송기철 지점장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정은을 압박했다. 불필요한 잡무를 떠넘기고 민원 고객을 정은의 창구로 유도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정은의 책상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퇴근 시간은 매일 밤 10시를 넘겼다. 라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은아, 이러다 쓰러지겠어. 좀 쉬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너 완전히 찍었다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하지만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본점 조사팀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했다. 먼저 송기철이 불려갔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정은과 마주쳤다. 송기철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하면 덮어줄게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못합니다. 송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할 거야. 그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30분 후 정은이 호출되었다. 회의실 안에는 본점에서 온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한 명은 여성이었다. 박정은 씨 맞죠? 네. 앉으세요. 정은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다. 이번 대출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성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여기 최종 확인 결제란에 당신 이름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제한 적이 없다? 네. 저는 이 대출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서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남성 조사관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여기 사인이 있잖아요. 그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정은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게 제 평소 서명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걸 아실 겁니다. 조사관들은 서류와 수첩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럼 누가 당신 서명을 위조했다는 건가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송기철 지점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여성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점장이 당신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이유가 뭐죠? 자신의 실수를 저에게 떠넘기려고요. 그건 심각한 주장인데요. 확실한 겁니까? 네. 지점장이 직접 저에게 책임을 떠안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가셔도 됩니다. 정은은 회의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에 송기철이 서 있었다. 둘은 눈이 마주쳤다. 송기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정은 씨, 네.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송기철은 정은에게 성큼 다가왔다. 정은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실대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겠지. 누명이 아닙니다. 지점장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증거라도 있어? 제 서명이 위조된 게 증거입니다. 송기철은 비웃었다. 그게 증거야? 웃기지 마. 당신이 결제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는데 누가 믿겠어? 조사관들이 판단할 겁니다. 판단? 좋아. 두고 봐. 당신 이 회사에서 절대 못 버틴다. 내가 장담해. 송기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지점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다. 라영이 달려왔다. 정은아, 괜찮아? 응. 무슨 일인데? 복도에서 다 들렸어. 저 사람 완전 미쳤네.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송기철은 정은을 다시 불렀다. 박정은 씨, 오늘부터 당신은 8번 창구에서 1번 창구로 옮깁니다. 네. 1번 창구는 입구 바로 앞이잖아요. 민원 고객이 제일 많이 오는 자리죠. 당신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고객 응대 열심히 하고 싶다고? 정은은 송기철의 의도를 알았다. 1번 창구는 가장 힘든 자리였다. 불만 고객, 화난 고객, 이해가 느린 고객 모두가 가장 먼저 앉는 곳. 그리고 오늘부터 야간 민원 전화도 당신이 받으세요. 번호 넘겨줄게요. 지점장님, 그건 너무 뭐예요? 업무 배분인데. 싫으면 그만둬도 돼요. 송기철은 차갑게 웃었다.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 정은은 1번 창구로 자리를 옮겼다. 짐을 옮기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날부터 정은의 시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민원 고객을 상대했다. 화난 고객, 이해가 느린 고객,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하루 종일 정은의 귀에는 고함과 불평이 쏟아졌다. 그리고 밤에는 민원 전화. 여보세요? 이체가 안 된다는데요.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당신들 은행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도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정은은 하루하루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본점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발표일. 아침부터 은행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송기철 지점장은 지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오전 10시 본점에서 인사팀장이 직접 방문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는 소회의실에 전 직원을 소집했다. 오늘은 지난주 진행된 대출 오류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조사 결과 해당 대출건의 금리 오류는 송기철 지점장의 단독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송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송 지점장이 책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은 대리의 서명을 무단으로 위조한 사실이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정은에게 향했다. 따라서 송기철 지점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추가 조치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송기철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서명을 위조해요? 그건 송 지점장님. 인사팀장이 차갑게 끊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항변은 징계위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근 정지이니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인사팀장이 정은을 바라봤다. 박정은 대리님. 네. 이번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당분간은 김민수 차장님이 지점장 대리로 업무를 이어가실 겁니다.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라영이 달려와 정은을 껴안았다. 정은아, 해냈어. 응,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정은은 그제야 눈물이 났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영이 등을 토닥였다. 한편 송기철은 지점장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은을 노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행을 떠났다. 그날 오후 한도윤 노인이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도 낡은 외투와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정은의 창구로 왔다. 어서 오세요. 정은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미소 지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노인은 정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네, 조금. 다행이네요. 노인은 통장을 건넸다. 정은은 기계에 넣었다. 86만 원. 여전히 같은 금액이었다. 오늘도 잔액 조회세요? 아니요. 오늘은 좀 다른 일로 왔어요. 네. 노인은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이게 뭔데요? 따뜻한 차예요.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정은은 깜짝 놀랐다. 저한테요? 왜요? 정은 씨한테 힘이 되고 싶어서요. 요즘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정은은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은 씨, 정직한 사람은 먼 길을 가지만 결국 밝은 곳에 서게 됩니다. 노인의 말은 언제나 묵직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은행을 나갔다. 정은은 보온병을 열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김민수 차장이 대리지점장으로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우리 지점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이 우선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특히 고령 고객,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영이 손을 들었다. 차장님, 그럼 실적 압박은 줄어드나요? 물론입니다. 과도한 실적 압박은 오히려 고객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쌓아가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박정은 대리님. 네. 고령 고객 전담 창구의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어요? 정은은 놀랐다. 저요? 네.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어떠세요?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은은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령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 느리지만 친절하게. 실적보다는 신뢰를. 그게 정은이 원하던 일이었다. 며칠 후 노인이 또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잔액 조회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예금을 하나 들려고요. 예금이요? 네. 정기예금이요. 정은은 상품 안내를 꺼냈다.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5억. 정은의 손이 멈췄다. 네. 5억이요? 네.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정말 5억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놀랐어요? 네. 솔직히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정은이 확인해 보니 잔액은 정말로 5억이 넘었다. 이 돈, 어떻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금부터 처리해 주세요.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5억 예금. 이건 지점 전체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금액이었다. 업무가 끝나고 정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정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은 씨, 당신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대해줬어요. 돈이 없어도 쓸모없어 보여도 친절하게 대해줬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예요.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나가고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영이 달려왔다. 정은아, 5억이라며? 대박.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저 노인분 정체가 뭐야? 완전 부자잖아. 잘 모르겠어. 근데 좋은 분이야.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허름한 외투, 낡은 지팡이.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뭔가 다른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정은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여정이. 한 달이 흘렀다. 정은이 맡은 고령 고객 전담 창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천천히, 친절하게, 끝까지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이 근처 노인정과 경로당까지 퍼졌다. 매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면 고령 고객들이 줄을 섰다. 정은의 창구 앞에는 늘 대기 번호표가 쌓여 있었다. 김민수 대리 지점장은 만족스러워했다. 정은 씨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많이 올랐어요. 본점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정식 우수지점 선정될 수도 있어요. 계속 부탁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다른 창구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은이만 편한 일하는 거 아니야? 고령 고객 상대하는 게 뭐가 어려운데? 실적 압박도 없고, 우리는 적금이며 보험이며 팔아야 하는데, 쟤는 그냥 친절하게만 대하면 되잖아. 김수진이 특히 심했다. 그는 송기철 전 지점장의 측근이었던 직원으로 정은을 곱게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김수진이 정은에게 다가왔다. 박정은 씨, 네, 요즘 좋으시겠어요. 편한 창구에서 여유롭게 일하시니까. 정은은 고개를 들어 김수진을 바라봤다. 편한 창구요? 그럼요. 실적 압박도 없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하면서 수다나 떨면 되잖아요. 수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상담이에요. 상담? 웃기네. 86만 원 통장 가진 노인한테 1시간씩 쓰는 게 상담이에요? 주변 직원 몇몇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다. 김수진 씨, 그건 오해예요. 저도 오해? 아니에요. 다들 알아요. 당신 송 지점장 잘라먹고 이렇게 편한 자리 꿰찬 거.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을 뿐이에요. 바로잡기? 고자질이죠. 그냥. 덕분에 지점 분위기 완전 망가졌어요. 라영이 끼어들었다. 김수진 씨, 그만해요. 정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라영 씨는 빠져요. 이건 나랑 정은 씨 문제니까. 김수진은 정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어쨌든 앞으로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정은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가슴이 답답했다.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원래 저래. 라영이 위로했지만 정은은 쉽게 털어낼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 고객이 정은의 창구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다. 70대 남성이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말이 돼요? 내 돈이 왜 없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만기된 적금이 자동으로 재해치. 재해치?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내 돈 어디 갔어? 고객님, 여기 기록을 보시면. 기록?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내 돈 당장 내놔.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은은 당황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다. 이게 사기 아니야? 은행에서 내 돈 먹은 거지? 아니에요, 고객님. 절대 그런 일은. 거짓말하지 마. 나 경찰 부를 거야. 노인은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그때 김민수 대리 지점장이 달려왔다. 고객님, 제가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직원이 내 돈을 어디다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재해치된 겁니다. 고객님께서 작년에 자동 재해치 약관에 동의하셨거든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여기 서류를 보시면. 김민수가 서류를 보여주려 하자 노인은 그것을 확 쳐냈다. 보기 싫어. 내 돈 당장 돌려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정은은 급히 주워 담았다. 30분간의 실랑이 끝에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다. 노인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일단은 돌아갔다. 김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생했어요, 정은 씨.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령 고객들은 가끔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은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정은에게 김수진이 다가왔다.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역시 고령 고객 상대하는 게 쉽지 않죠? 편한 자리라고 했는데. 정은은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노인 고객들 까다롭거든요. 한번 삐끗하면 민원 폭탄 맞아요. 김수진은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다. 정은은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둑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본점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그 노인 고객이 본점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박정은 대리가 불친절했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수 대리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CCTV도 확인했고 최선을 다한 거 다 알아요. 그럼 하지만 민원은 민원이에요. 본점에서는 정식 답변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경위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은은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은행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한도윤 노인이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와 정은의 창구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정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노인은 눈치챘다.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시네요. 또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고객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불친절했다고. 불친절하다고요? 당신이?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어제 한 고객분이 화를 많이 내셔서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노인은 한참 정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은 씨, 네. 사람을 대하는 일은 원래 어려워요. 100명을 만족시켜도 한 명이 불만을 가지면 그게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게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선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성심껏 사람을 대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은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민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세요. 힘드실 때 좀 달콤한 게 필요하거든요. 봉투 안에는 수제 사탕이 들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저는 이만. 노인이 나가고 정은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그리고 조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80대 할머니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할머니를 정은이 말렸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막느냐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김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은 씨, 이건 당신이 잘한 일이에요. 보이스피싱 막은 거잖아요. 하지만 민원이
알아요. 근데 본점에서는 민원 건수만 보거든요. 내용은 나중 문제고. 정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지점 평가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김민수의 표정도 어두웠다. 그날 저녁 정은이 퇴근하려는데 김수진이 또 비아냥거렸다. 민원 이건째네요. 대단하시네요. 고령 고객 전담 창구 진짜 잘 만들었네요. 민원 전담 창구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은은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정은은 멈춰섰다.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내가 부족한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출근하자마자 김민수가 급하게 다가왔다. 정은 씨, 큰일 났어요. 네. 어제 저녁에 또 민원 들어왔어요. 이번엔 본점 고객 상담실로 직접.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요? 네. 이번엔 당신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다뤘다는 내용이에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본점에서는 조사하겠대요. 정은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한도윤 노인이 은행에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다. 노인은 정은의 창구로 오지 않고 곧장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김수진이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업무 중이었다. 노인은 한참을 서서 지켜보더니 김민수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지점장님이신가요? 네, 저는 대리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10분 후, 김민수가 상담실에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정은을 불렀다. 정은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실로 들어갔다. 안에는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김민수가 말했다. 정은은 의자에 앉았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정은 씨, 요즘 힘들죠? 네.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요. 어떻게? 저도 듣고 있어요. 여러 루트로.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정은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당신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정은은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김민수를 바라봤다. 지점장님, 이 지점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은 씨 같은 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파벌 싸움.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곧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정은 씨.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상담실을 나갔다. 정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변화? 무슨 변화? 그리고 정은은 문득 깨달았다. 저 노인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정은에게 들어온 민원은 총 4건이 되었다. 본점에서는 정식 조사에 들어갔고 정은은 매일 해명 자료를 작성해야 했다. 지점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김수진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정은을 무시했다.
점심시간에도 정은만 빼고 함께 나갔고 업무 협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라영만이 정은의 편이었다. 정은아, 이러다 너 쓰러지겠어. 좀 쉬어.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따돌림이라고.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정은은 지쳐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야위었다. 한도윤 노인은 그 일주일 동안 은행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은은 가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곧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본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박정은 대리님,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점으로 출석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민원건 관련 최종 면담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은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최종 면담. 그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편에서 증언할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본점에서도 그걸 알 거예요. 하지만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정은은 늦게까지 남아 월요일 면담 준비를 했다. 모든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은행을 나섰다. 텅 빈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정은은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갔다. 정은은 이틀 내내 집에만 있었다. 준비한 자료를 몇 번이고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했다. 일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할 수 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집을 나섰다. 본점은 지점보다 훨씬 컸다. 정은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고 4층 인사팀으로 안내받았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다. 인사팀 앞에 도착했다. 문패에는 면담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정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장, 고객만족팀장, 그리고 모르는 중년 여성. 박정은 대리님 앉으세요. 정은은 의자에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민원 4건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민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재해치 관련 민원인데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다. 정은은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했다.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객만족팀장이 물었다. 그럼 박 대리님은 모든 민원에 대해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매번 최선을 다해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 아닌가요? 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민원이 발생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이 직원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객의 오해나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건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객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끼어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은은 긴장했다. 박 대리님, 혹시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질문이 이상한가요? 고령 고객 전담 창구는 예상보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혹시 박 대리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정은은 그 말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나를 다른 부서로 옮기려는 거구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업무가 적성에 맞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리님, 저는 리스크 관리팀에서 왔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 고객 전담 창구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고객들의 이해도가 낮고 민원 발생 확률도 높죠.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 고객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면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도 은행의 책임입니다.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돈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버리시는 거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인사팀장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박 대리님,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최선의 방안이 고령 고객을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 조정입니다. 정은은 일어섰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리님,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원이 문제라면 제가 더 잘하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다려주세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민원이 또 발생하면 그땐 정말로 부서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한 달, 단 한 달.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지점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쯤이었다. 직원들이 힐끗힐끗 정은을 쳐다봤다. 김수진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정은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대답 좀 해요. 우리 혁의 속도 궁금하잖아요. 아직 안 잘렸어요. 한 달 더 기회 받았어요. 한 달? 하하, 그럼 한 달 뒤엔 잘린다는 거네요?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은은 참았다. 대꾸하면 질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내내 정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객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은행 입구가 열렸다. 한도윤 노인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노인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함께였다. 은행 안이 술렁였다. 노인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정은의 창구로 왔다. 어서 오세요. 정은은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정은 씨, 네.
고개를 들어보세요.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정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김민수에게 다가갔다. 지점장님, 지점장실로 가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김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따라갔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노인 누구야? 수행원까지 데리고 오다니. 그리고 5분 후 지점장실 문이 활짝 열렸다. 김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전 직원 소회의실로 집합.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소회의실로 모였다. 노인도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김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우리 은행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님이십니다. 한도윤 회장님.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다.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회장? 저분이 회장이라고? 노인, 아니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달랐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이 지점을 관찰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회장의 시선이 정은에게 향했다. 특히 한 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은은 숨을 멈췄다. 박정은 대리. 회장이 정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다르게 대해줬습니다. 돈이 없어도 쓸모없어 보여도 사람으로 대해줬죠.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진짜 은행원입니다.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 지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기와 질투, 파벌과 따돌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은 김민수를 바라봤다. 지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회장님. 그럼 발표하세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인사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다. 먼저 김수진 대리는 타 지점으로 전출 조치합니다. 김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방해, 충분한 이유입니다. 김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김민수가 계속 말했다. 박정은 대리는 고객만족팀 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다. 팀장? 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회장이 정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은 씨,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 주세요. 이번엔 더 큰 무대에서. 정은은 눈물이 차올랐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당신 덕분에 이 은행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라영이 달려와 껴안았다. 정은아,
해냈어. 응, 팀장이라니. 대박. 하지만 정은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회장이 정은에게 다가왔다. 정은 씨, 네, 회장님.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은행을 떠났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천천히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달라 보였다. 강인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정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 며칠이 흘렀다. 한도윤 회장이 지점을 방문한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수진은 즉시 타 지점으로 전출되었고 그와 가까웠던 몇몇 직원들도 조용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정은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정은은 고객만족팀 팀장으로 공식 발령받았다. 새로운 명함이 나왔고 책상도 옮겨졌다. 예전 창구 자리가 아닌 사무실 안쪽에 독립된 공간이었다. 라영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팀장님, 커피 드세요. 팀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 안 돼. 이제 진짜 팀장이잖아. 격식 차려야지. 라영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근데 정은아, 아직도 실감 안 나지? 응, 꿈 같아. 나도. 한 달 전만 해도 민원 때문에 죽을 것 같더니 이제 팀장이라니.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다 회장님 덕분이야. 그러게. 근데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걸까? 잘 모르겠어. 그냥 사람을 봐주신 것 같아. 대단하신 분이야. 저렇게 높은 분이 직접 일선 지점까지 내려와서 관찰하다니. 정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본점에서 연락이 왔다. 박정은 팀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본점 회장실로 출석해 주세요. 회장실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정은은 긴장했다. 회장실?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일찍 준비해서 본점으로 향했다. 회장실은 본점 건물 최상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넓은 로비가 나왔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 비서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정은 팀장님이시죠?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는 정은을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거대한 책상과 책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 한도윤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은 씨. 회장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앉으세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회장은 책상 뒤에서 나와 정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회장은 직접 찻잔을 따라 정은에게 건넸다. 정은은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불렀어요. 네, 회장님.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정은 씨,
제가 왜 그 지점에 갔는지 궁금하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는 이 은행을 30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지방은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은행을 키우고 싶었어요. 큰 은행이 아니라 좋은 은행으로. 정은은 조용히 들었다. 좋은 은행이란 뭘까요? 수익이 많은 은행? 지점이 많은 은행?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은행이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실적 압박, 고객 차별, 직원 갈등.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일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회장은 정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첫날 당신은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돈이 없어도 늙고 느려도 사람으로 대해줬죠. 그게 제가 찾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선 당연한 게 아니죠. 송기철 같은 사람들은 고객을 숫자로만 봤어요. 86만 원은 쓸모없고 5억은 귀하다고.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86만 원이든 5억이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정은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런 건지.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래서 매일 오신 거였군요. 네. 그리고 확인했어요. 당신은 진짜였어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끝까지 사람을 지키려 했죠.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정은 씨,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은행원이었어요. 말단 직원이었죠. 그때 제 상사가 고객 돈을 횡령했어요. 정은은 놀라 회장을 바라봤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보복이 무서워서, 잘릴까봐 무서워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결국 들켰어요. 그리고 그 상사는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당신처럼. 그리고 진실을 말했어요. 결국 상사는 잡혀갔고 저는 살아남았죠. 회장은 정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동료들의 따돌림, 상급자의 압박, 민원과 조사. 거의 포기할 뻔했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그때 저를 지켜준 건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 고객이었죠. 그분은 매일 은행에 와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고.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분 덕분에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이겨냈죠. 그 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나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정은은 깨달았다. 그래서 저를, 네,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정은 씨,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힘든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포기하려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프로젝트요? 네. 고객 신뢰 회복 TF. 당신이 팀장이에요. 정은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 TF는 전국 지점을 순회하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팀입니다. 특히 소외된 고객층, 고령 고객,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밖에 못해요. 회장은 정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은행의 미래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믿어요, 정은 씨. 정은은 서류를 꽉 쥐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정은은 복도에 멈춰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그날 저녁 정은은 지점으로 돌아왔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팀장님, 어떻게 됐어요? 라영이 물었다. 정은은 미소 지으며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뭔데요? 고객 신뢰 회복 TF. 전국 지점을 돌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팀이야.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김민수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정은 씨. 아니, 정은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팀원은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정은은 라영을 바라봤다. 라영이, 나랑 같이 할래? 라영의 눈이 커졌다. 진짜? 나도? 응. 나 혼자는 못해. 같이 하자. 라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같이 하자. 그날 밤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도윤 회장의 말을 떠올렸다. 이제 당신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한 달 후, 고객 신뢰 회복 TF가 공식 출범했다. 팀원은 총 5명. 정은이 팀장, 라영이 부팀장,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차출된 3명의 직원들. 모두 고객 서비스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첫 회의가 열렸다. 본점 회의실에 모인 5명은 서로 소개를 나눴다. 저는 강북 지점에서 온 이준호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고객 담당했고요. 현장 경험은 8년 정도 됩니다. 저는 서부지점 최미라입니다. 개인 고객 상담 전문이고 특히 주부 고객층과 소통이 잘 돼요. 저는 동부지점 한상민입니다. IT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함께 좋은 일 만들어가요. 네. 정은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 TF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소외된 고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자료가 떴다. 특히 3가지에 집중할 겁니다. 첫째, 고령 고객 서비스 개선. 둘째, 디지털 약자 지원. 셋째, 소외 지역 금융 접근성 향상. 이준호가 손을 들었다.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전국 지점을 직접 방문할 겁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최미라가 물었다. 예산이나 권한은요? 회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필요한 건 요청하면 됩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정은은 미소 지었다. 내일부터요. 내일이요? 네. 첫 방문지는 충북 제천지점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에요. 다음 날 아침 TF팀은 제천으로 출발했다. 차로 2시간 반. 도시를 벗어나 산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 구불구불한 시골길. 와, 공기 좋다. 라영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그러게. 여기는 진짜 시골이네. 제천지점에 도착했다.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지점 간판이 낡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었다. 고객은 2명뿐이었다. 지점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본점에서 오신다고 해서 긴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도우러 왔어요. 정은은 따뜻하게 웃었다. 먼저 지점 상황부터 듣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고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은 건 노인분들 뿐이죠. 그분들은 디지털 뱅킹을 못 쓰시니까 직접 오시는데 저희 인력으론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어요. 실적 압박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본점에서는 똑같은 목표를 주는데 여기는 고객층 자체가 다르잖아요. 적금이나 대출 수요가 거의 없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며칠간 같이 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TF팀은 제천지점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고객들을 만나고 지역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문제점이 명확해졌다. 첫째, 고령 고객들이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워했다. 둘째, 디지털 서비스는 있지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셋째, 지점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상담이 불가능했다. 일주일 후 TF팀은 개선안을 만들었다. 첫째, 고령 고객 전용 상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지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다른 고객들은요? 다른 요일에 분산하면 돼요. 그리고 디지털 뱅킹 사용자는 굳이 지점에 안 와도 되니까 실제론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긴 한데. 둘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한상민이 노트북을 열어 보였다. 제가 만든 건데요.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뱅킹 가이드예요. 큰 글씨, 그림 위주, 단계별 설명. 이걸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매달 한 번씩 교육도 진행하는 거예요. 오, 좋은데요? 셋째, 인력 지원입니다. 정은이 말했다. 본점에 요청해서 주 2회 순회 상담원을 보내겠습니다. 바쁜 날엔 추가 인력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점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이미 회장님께 보고드렸고 승인받았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TF팀은 제천의 작은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늘 정말 뿌듯하다. 라영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그치?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 같아. 맞아. 지점장님 표정 봤어? 완전 환해지셨잖아. 정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갈 곳이 많아. 다음은 어디예요, 팀장님? 이준호가 물었다. 전남 고흥. 거기는 더 외진 곳이래. 섬 지역이라 금융 접근성이 정말 낮대. 와, 섬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정은은 숙소로 돌아와 한도윤 회장에게 보고 메일을 썼다. 회장님, 첫 주 활동을 마쳤습니다. 제천 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조용한 시골 마을.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야. 정은은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TF팀은 다시 길을 떠났다. 전남 고흥으로. 그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고객 신뢰 회복 TF는 전국 15개 지점을 방문했다. 제천, 고흥, 영월, 의성, 함양, 진도.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들. 하지만 그곳마다 사람들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TF팀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고령자 전용 상담 시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순회 상담원 제도, 대형 활자, 안내문, 음성 안내 서비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현장에서는 큰 반응이 있었다. 드디어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야. 은행이 이렇게 친절할 수도 있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객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본점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다. 민원이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즘 우리 은행 괜찮더라. 친절하고 꼼꼼하게 챙겨주더라고. 입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한도윤 회장이 정은을 불렀다. 다시 회장실. 정은은 이제 편안하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찾으셨어요? 네, 정은 씨. 앉으세요. 정은은 소파에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고생 많았어요. 석 달간 정말 열심히 했더군요. 감사합니다. 보고서 다 읽었어요. 15개 지점, 328건의 개선사항, 고객 만족도 22% 상승. 대단한 성과예요. 정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리더십 덕분이죠. 회장은 잠시 정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은 씨,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어요. 다음 단계요? 네. TF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전사적으로 확대해야 해요. 모든 지점에, 모든 직원에게. 정은은 긴장하며 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로 했어요. 고객 경험 본부. 그리고 당신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정은은 눈이 커졌다.
본부장이요? 저를요? 네. 놀랐죠? 네. 저는 아직 절다. 경험이 부족하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정은은 할 말을 잃었다. 물론 부담될 겁니다. 책임도 무겁고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회장은 정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혀계속 고마워요. 회장은 환하게 웃었다. 일주일 후 정식 발령이 났다. 박정은 고객경험본부 본부장, 은행 역사상 최연소 본부장이었다. 소식이 퍼지자 어깨가 술렁였다. 38세의 본부장? 말도 안 돼.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니면 회장 친척이거나.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정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과로 보여주면 됐다. 본부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라영과 TF 팀원들이 모두 본부로 이동했다. 그리고 추가로 20명의 직원이 배치되었다. 첫 전체 회의가 열렸다. 정은은 단상에 섰다. 25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기대와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의구심이 섞인 시선들.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박정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창구에서 일했던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직원들이 집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힘든 고객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직원들. 정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 본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은행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은은 직원들을 둘러봤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라영이 먼저 박수를 쳤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정은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2달 후 고객경험본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전국 지점에 고객 옴부즈맨이 배치되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었다. 고객 불편 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이 우선이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 이런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성이 없다. 수익은 어떻게 낼 거냐? 하지만 결과가 증명했다. 고객 만족도는 계속 상승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익도 늘었다. 만족한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신규 고객도 늘었다. 역시 고객이 답이었구나. 회장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은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다.
본부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죠? 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정은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회장이 직접 본부 사무실로 온 건 처음이었다. 황급히 나가보니 회장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회장은 직원들 책상을 천천히 둘러봤다. 다들 열심히 하는군요. 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정은 씨, 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당신이 이 은행을 바꾸고 있어요. 회장은 정은을 바라봤다. 처음 그날 당신을 봤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그리고 그 직감이 맞았어요. 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회장은 정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나도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겠어요. 네. 농담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회장은 웃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은행을 맡을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정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은 사무실을 천천히 나갔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저녁 정은은 오랜만에 예전 지점을 찾았다. 모든 게 시작된 곳. 은행은 문을 닫았지만 정은은 밖에서 한참을 바라봤다. 여기서 시작했구나. 86만 원 통장을 든 노신사. 억울한 일에 맞서 싸웠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정은은 미소 지었다. 라영이 옆으로 다가왔다. 뭐해? 혼자 여기서. 그냥 추억 떠올리고 있었어. 감상에 젖었네. 본부장님이. 가끔은 이래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은행을 바라봤다. 정은아. 응? 너 정말 대단해. 진심이야. 고마워. 나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정은은 라영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함께 왔지. 앞으로도 함께 가자. 그럼. 그날 밤 정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한도윤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게. 정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저도 이제 누군가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빛을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은은 걸음을 재촉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았다. 만들어야 할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정은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